특이한 기사를 하나 봐가지고 읽어보다가 준비한 사건인데 일단 요약 내용 기사는 이겁니다. 읽어주기는 그렇고요. 너무 길어서. 화면 정지하고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영화에서 조폭들의 싸움 많이 보잖아요. 신세계 같은 거. 얘네들이 왜 싸워? 보통 그런 거죠. 영역 다툼이나 뭐 권력 싸움인데 대충 뭐 시커멓게 옷 입은 양반들이 몰려다니면서 또 시커먼 차 여러 대 나눠 타고 내리자마자 막 칼, 강목, 야구방망이 들고 싸웁니다. 장소는 주로 지하주차장 아니면 나이트클럽. 더 많이 쓰러진 쪽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바리 넘겨주고 그 두목은 은퇴하던지 뭐 팔 잘리든지 그렇게 끝나지. 이기겠다 싶으면은 일부러 싸우기 위해 핑계를 만들기도 해요. 해외 뭐 마피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본 사건이니까 일본을 좀 보자면은 야쿠자의 세력이 한때 막강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치권에 후원을 할 정도였고요. 지역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야쿠자가 법을 어기면서 돈 벌어 사는 새끼들인데 어느 나라든 사회는 갈수록 법들이 많아지잖아요. 촘촘해진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그러니까 갈수록 야쿠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행동이 제한되는 거야. 그런 게 수십 년 누적되면서 이제 야쿠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뭔 거지 새끼들 됐고요. 싸움이라도 하려면 바로 CCTV 신고 잘 돼 있으니까 주먹질 한 번도 안 돼. 도망도 못 가잖아. 금방금방 잡힌다고. 아무것도 못해. 이 새끼들 그냥 폭력적인 사회적 약자나 다름이 없어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야쿠자의 존재들이 지워지고 있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들이 또 가속도를 붙여준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런 사건 알아볼 거예요. 다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일본 야쿠자 세계에서는 의리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의리장. 이게 뭐냐? 장례식이나 입학식, 결혼식, 졸업식 등 경조사 때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지. 야쿠자도 가족이 있고 얘네들이 또 특징이 경조사 엄청 잘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조사 자리는 건드리지 말자는 무언의 약속이 생겼어. 이걸 의리장이라고 불러요. 범죄도시 보면은 장첸이 장이수 엄마 칠순장치에 막 소화기 뿌리고 들어가서 막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했잖아.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장첸은 근본이 없는 새끼인 거야, 이 새끼가. 근데 이번 사건이 이 요츠키 제장에서 일어났어요. 요츠키 제장이 우리말로 장례식장입니다. 일본은 매장 풍습 대신에 화장을 많이 해서 화장터가 많대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이 요츠키 제장은 장례식장에 화장터도 딸려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2001년 8월 18일 스미요시 카이라는 그 당시 일본 대형 야쿠자 조직이 여기서 장례식을 하고 있던 거야. 이때 상대 세력 이나가와 카이라는 야쿠자 조직 간부 2명이 위장에서 숨어 들어갔어요. 여기 조직 간부 둘을 죽였네? 암살자들은 그 자리에서 잡혔고 스미요시 카이 조직원 사무실에 감금합니다. 얘네가 그 당시 일본의 3대 조직 중 둘이었던 거야. 의리장도 깨고 들어와서 간부를 둘이나 죽였으니까 이거는 조직 간의 전쟁도 그냥 뭐 초대형 전쟁이겠죠. 이게 안 나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 경찰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의리장이라도 야쿠자들 개떼로 모여가지고 한 공간에 있는데 경찰이 불안하겠죠. 가만둘 수 없으니까 주시하고 있다가 빨리 알게 된 거야. 신세계 보면은 이경영 아저씨가 조폭계의 거물인데 차 사고로 죽잖아. 그때 경찰들이 앞에서 감시하죠. 사진 찍고. 그때 이중구가 골프채로 깨고 카메라 뺏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장경철, 이 뭐냐? 최민식 아저씨가 나와서 니들 인마 소녀시대야?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경찰이 범인 넘겨달래. 그리고 싸우지 말래. 전쟁을 막는 게 중요한 거야. 범인 잡는 것도 그렇지만. 스미요시카이를 막 설득하는 거지. 얘네는 또 받아들입니다. 자기들도 막 애들 다치고 병원비 나가고 사람 죽고 상황 정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어쨌든 서로 간에 소모니까 이 잡은 조직원들을 넘겨줬어. 당연히 스미요시카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아니 형님 우리 애들 이거 지금 둘이나 죽었는데 복수 안 해요? 이대로 넘겨줘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겨요 싸우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초대형 조직이니까 하부 조직들도 거느리고 있잖아요. 얘네를 다 설득하기가 힘들어. 얘네가 그냥 아무리 너네 가지마, 그 칼 내려놔, 아니야 해도 말 안 듣고 그냥 자의적으로 칼 들고 가버리면 못 막는 거잖아.
여전히 전쟁의 위험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는 피해를 입은 스미요시 카이의 입장이고 그 사건을 저지른 이나가와 카이 조직의 입장은 또 어떠냐? 얘네도 후달려. 전쟁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암살을 지시한 하부 조직원들을 쫓아냈어. 손절했어. 그리고 여기 핵심 간부 몇 명이 책임지고 은퇴합니다. 스미요시 카이에게 최대한 보여주는 거야. 우리 이렇게 반성한다. 화해하자. 대처는 잘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디 시골에 조쏘 야쿠자면 모르겠지만 너무 대기업이잖아요. 얘네들도 모조리 의도대로만 부하들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조직 내에 규칙이란 게 있지만 그게 뭐 나라 법이냐? 띠꺼우면 깨고 나가면 그만이야. 범인들은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먼지거리를 해가지고 들어간 상대 조직원들이 있겠지. 보복당합니다. 감옥에서. 한 명은 칼에 찔려 크게 다쳤고 다른 애는 집단 구타당해가지고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어요, 지가. 이 교도소 보복은 피해를 입은 스미요시 카이의 하부 조직 야노무츠미카라고 거기 회장 야노 오사무 씨의 지시가 있던 걸로 보입니다. 얘네 조직에 감옥 들어간 애들이 있어. 면회 가가지고 야 거기 애들 잡혀 들어왔다며 죽여. 이걸 시켰다는 거야 얘가. 왜 얘가 이걸 시키게요? 요키치 제장에서 습격 있던 날 스미요시 카이의 장례식 경비를 맡던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조직끼리는 화해했지만 자기가 경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습격 당했잖아. 뚫렸잖아. 조직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 새끼한테 중요한 일을 안 맡길 수도 있잖아. 야노 오사무가 그게 걱정되는 거야. 거기에 나도 야쿠자인데 자존심도 상해. 그래서 복수하는 거는 이쪽 세계에서 뭐 당연한 일이에요. 보복한 조직은 장례식 사건으로 이미 쫓겨난 조직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조져봐야 상부 조직에서 어차피 보복 안 올 거 아니야. 우리 치자. 싸움 커지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002년 2월에 야노 씨가 부하를 습격한 조직의 보스 오다의 집까지 쳐들어갔어요. 실패했어. 근데 3일 뒤 오다 암살에 실패한 이 사람의 그 부하가 총에 맞아 죽은 거야. 4발 맞았고 병원 가서 살긴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병원까지 찾아와서 머리에 총을 쏴버렸어 결국. 그러면은 경찰이 보기엔 어때요? 이게 조직 간의 싸움으로 생긴 일이잖아. 경찰도 이 병원을 지키고 있긴 했어. 역습 막으려고. 근데 병원 전체를 다 감시할 순 없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면 말리겠지만 총 쏘는데 뭐 중간에 총알 낚아채냐? 막는데 한계가 있잖아. 경찰은 당연히 조직 간의 복수와 복수의 반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야노의 지시가 실패했고 다음날 야노 부하가 총에 맞았으니 그 상대 조직인 오다의 보복이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의외로 이 야노의 부하를 쏴 죽인 건 이 아저씨였습니다. 야노. 자기가 자기 부하 쏴 죽인 거야. 갑자기 왜? 알고 보니까 이 새끼만의 속사정인 거죠. 자기가 장례식 경비 실패하면서 자존심 상했잖아. 근데 간부들은 보복 없이 적당히 마무리하는 화해 무드로 나오니까 지가 혼자 명령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지시를 한 거예요. 보복하라고. 근데 그것도 실패하니까 말이 새나갈까봐 부하를 죽여서 입단속한 거죠. 그게 알려졌어. 그럼 이제 얘 조직에서도 손절하러 들 거 아니야. 이 새끼 그냥 병신 됐어. 아니 뭐 손절이 문제냐? 경찰 찾아오면 어떻게 살인사건 났는데. 이 새끼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현장에서 지문 남긴 것 같거든. 오다가 야쿠자니까 자체 지문 분석은 안 되겠죠. 하지만 쳐들어왔었다 누가 밤에. 경찰 신고라도 하면은 자기 짓인 거 드러날 게 뻔한데 그러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든 지가 먼저 오다를 죽여서 얘네 조직을 흡수해야 돼. 그래야 말이 안 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오다 집에 찾아갑니다. 화염병 던지고 총 쐈는데 또 암살에 실패했어. 야노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기할 수 없죠. 얘도 이제 막장이야. 어떻게든 해내야 돼. 하는 수 없이 오다 조직의 2인자 고토 쿠니오라는 새끼라도 죽여보기로 합니다. 고토 쿠니오도 장례식 암살 사건의 범인 중 하나거든요. 직접 암살을 한 건 아니고 지시하는 사람이었어. 현장 근처에서 부하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있었대요. 그거라도 보복해보겠다는 거야. 이번에는 야노가 무서운지 혼자 안 가. 부하 셋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가는 길에
차 사고가 났어. 부하 한 명이 입원한 거야. 하는 수 없이 둘만 데리고 계속 갔지. 또 실패해. 야노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성공해야만 삽니다. 절대 포기 안 돼. 내가 왜 자꾸 실패하지? 내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인가 막 이지랄 하면서 이거 내가 전략을 못 짜는 것 같다. 내 문제다. 부하들만 보내봐요. 고토가 골프장에 있다는 정보를 알았어. 부하 4명을 보냈어. 부하들은 좀 나아. 보스가 없으니까 좀 낫더라고. 고토에게 총을 쏴서 맞췄어. 근데 어깨야. 또 못 죽였네. 참, 5번째 도전. 최정예 행동 대장급들만 다시 보내요. 이때 차 사고로 입원했던 부하 걔가 퇴원해가지고 금방 투입됐거든. 얘가 멘탈이 안 좋아. 아니, 이게 지금 몇 번째 실패하는 거야. 자꾸만 보내면 어떻게 보낸다고 해결이 돼? 작전을 잘 짜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씨부랄 거. 나는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야. 붕대 감고 있는데 아직도. 불안한 거야. 근데 조직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요? 말 안 들어서 죽으나 가서 실패했다가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해봅니다. 고토가 여기 있다는 정보를 알았어요. 고토의 영업장이거든. 이 술집에 있대. 쳐들어가서 죽이자는 거야. 고토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간 건데 막상 도착하니까 경호원이 있어. 얘들은 이제 계속된 실패로 이미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야노한테 형님 암살 취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형님? 말을 꺼내봤거든. 근데 이게 야노가 이제 자존심 때문이 아니야. 자기 목숨 지키려고 죽여야 하는 거니까 무조건 성공해야죠. 그냥 다 죽이래. 이러면서 부하들이 들어가. 여기가 마에바시 스낵바라고 일본의 마에바시 스낵바 난사 사건이 유명하거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자꾸만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하긴 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도망이라도 쳐야 되니까 보복 안 당하려면은 내 얼굴 몰라야겠죠. 애들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들어갑니다. 경호원이 입구에서 얘네 볼 거 아니야. 당연히 이상하지. 아니 우리는 배달도 안 하는데 헬멧 쓴 손님들이 왜 들어오냐고. 뭐냐 막으니까 그때 부하들이 바로 총을 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다 쏘는 거야. 왜? 고토의 얼굴을 부하들은 몰라. 야노만 아는데 얼굴을 안 알려줬어. 이런 병신들. 그냥 보이는 데서 다 쏜 거야. 4명 죽었습니다. 이 중에 고토는 또 없어. 피해자들도 무슨 회사원 손님 하나, 알바생, 요리사, 경호원 이렇게들 죽었다고. 몰라. 야노 부하들은 그대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3달 뒤 이 3명 중 하나가 자수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던 겁니다. 불안하잖아. 실패했으니까 보복당해 죽을까봐. 그래서 경찰에 들어가기로 한 거야. 이 자수가 야노가 시켰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범인 자수로 사건 종결이잖아 그러면. 상대 조직도 더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야노는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 부하의 자백이 또 애매해.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다가 야, 이 새끼 범인 아니네 생각해서 부하를 풀어줍니다. 대신 경찰이 의심하는 다른 조직원을 조사했어요. 이 새끼는 자백을 똑바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거고 다 야노의 지시로 일어난 겁니다. 야노는 그래서 오다의 집 방화 혐의로 체포됐고요. 이 와중에 야노의 지시를 받은 부하는 또 한 명이 필리핀에 도망갔더라고. 이 새끼도 찾아가서 잡아왔고. 이거는 오다 암살 사건의 관계자들이고 지금 자수는 걔네 조직의 2인자를 노린 고토 암살 미수 사건이잖아요. 이 남은 새끼들도 잠적했어. 이에 지명수배 때렸다가 결국 잡긴 합니다. 이 일로 야노랑 부하들은 사형받아요. 그러면은 이 포기는 안 하지만 계속 실패만 하는 남자 야노 오사무 이거 대체 어떤 인간이냐? 헤이세이 시대의 살인귀라고 불린대요. 지들 세계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거야. 야노가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스미요시카이의 행동 대장급인 하부 조직원 보스입니다. 가장 더러운 일만 골라 하는 그런 조직이래요. 시신 뒤처리, 인신매매 이런 거 담당하는. 조직원들끼리도 좀 하기 싫은 일들을 다 맡아서 하니까 그걸 인정받아서 자기가 조직에서 컸고 세력도 받았던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상 야노를 보면은 아니 이딴 게 살인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재판 받으러 나왔는데 꾸부정 해가지고 귀에 뭐 보청기 끼고 나왔더라고. 늙어서. 젊을 때는 좀 날렸나 봐. 그리고 이제 야쿠자들의 위계 질서 때문에 늙어서도 선배 대접을 잘 받은 것 같아. 키도 작고 날씬해. 그러니까 이 새끼가 체구가 작잖아요. 막 한참 생활 시작했을 때. 그래서 무시당할까봐 일부러 잔인한 짓들을 많이 한 새끼였어. 보스가 되기 전에 조직원 시절에 실수 한번 해서 크게 잘못한 거야. 그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그때마다 지가 자진해서 지가 지 손가락을 하나씩 잘랐대요. 사죄한다는 이유로. 그래가지고 얘가 재판받을 때 보니까 오른손은 엄지, 검지만 있습니다. 왼손은 엄지만 남아있어요. 손가락이 3개야, 양손이. 씨발 이거 잘못을 몇 번 한 거야, 이 새끼. 계속 암살을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존나 고문관인데 잔인성 하나로 조직에서 큰 경우 이런 겁니다. 얘가 생각보다 쉽게 또 범행을 인정해가지고 좀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자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맨날 밤마다 자기가 그동안 죽여온 사람들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번에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은 벌도 받고 꿈에 그 사람들 안 나오겠지 싶어서 자백을 한 거랍니다. 그러다가 감옥 들어간 지 몇 달 지났어요. 2020년 1월 26일인데 교도소 아침 기상 시간이에요. 이 새끼가 점호에 안 나와. 교도관이 방에 찾아가 보니까 자기 자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 왜 이래 해서 이불 걷어보니까 피범벅이야. 연필깎이 칼을 빼서 지가 지 목을 그은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연필깎이 칼이 커봐야 뭐 얼마나겠어. 그리고 얘 손가락도 얼마 없는 양반인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이게 힘이 들어가냐? 근데 양쪽 목을 한 번씩 그었대니까. 이 새끼니까 일은 존나 못하지만 깡 하나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뒤졌고 부하들을 좀 보자면은 이 새끼가 코이나타 마사토라고 야노가 고토 죽이려고 부하 데리고 갔다가 차 사고 나서 입원한 새끼 있잖아. 걔가 얘야. 사이타마 폭주족 출신이래요. 17살에 캬바레에서 일하다가 패싸움이 났는데 이걸 우연히 스미요시카이의 조직원이 보고 길거리 캐스팅이야. 싸운 거 보니까 얘가 움직임이 괜찮아. 그래서 이제 길거리 캐스팅으로 뽑힌 애야. 그래가지고 야노 밑에 넣어준 거죠. 얘네가 이제 조직원들인데 뭐 계약서가 있겠어요. 야노한테 어쨌든 얘가 충성을 맹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날 얘긴데 야노가 얘 처음 본 날 자기가 손가락 자른 걸 보여줬대요. 이미 2개를 자른 상태였어. 딱 보여주면서 어이 오마에 보아라. 왓다시는 아직도 손가락이 8개가 있다. 발가락까지 하면 18개다. 나는 실수를 18번이나 더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너 우리 조직 들어오면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실수하면은 내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널 구해주겠다. 너 앞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봐. 여기에 코이나타가 감동받은 거야. 그러자 야노는 어이 오마에 앞으로 왓다시를 오야지라 불러라. 여기에 코이나타가 막 눈이 하트 돼가지고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야노 스타일이에요. 체격도 작고 비록 일은 좆도 못하지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걸로 부하들을 좀 휘어잡아서 마음을 산 경우인 것 같고 코이나타는 이제 야노 밑에서 간부들 운전사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렇게 큰 거지. 계급 올라가면서 뭐 중요한 일도 맡고 영업장 관리도 하고 돈을 꽤 벌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어요. 캬바레 서빙이다 하던 새끼 데려다가 팔자 바꿔줬으니까 야노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큰 애야. 그러니까 병원 퇴원하자마자 살인 보내는 것도 다 각오한 거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이 암으로 죽었대. 그 아들이 죽은 나이가 지 야쿠자 시작한 17살 때. 이 새끼는 사형 받았지만 집행은 아직 안 돼가지고 도쿄 구치소에 있대요. 얘는 야마다 케니치로. 코이나타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바로 암살에 투입됐을 때 불안해했잖아. 자꾸 실패만 하는데.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니까 야노가 얘를 옆에 붙여줬던 겁니다. 중학교 일진 출신이래요. 씨발 대단하세요. 중학교 일진 출신. 싸움 잘하니까 고등학교에서 복싱 시작했어. 대회 나갔다가 뭐 지역 2등도 하고 대학교 스카웃도 받았어요. 선수 진로 잡았었는데 스카웃 들어오니까 복싱을 포기해. 그럼 대학도 못 가잖아. 바로 취직해갖고 돈을 법니다.
근데 이 일찍 시작한 애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진학 안 하고 돈을 빨리 벌면은 꾸준하기만 하면 뭐 많이 벌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꾸준하지 못하면은 학력 때문에 진로가 막히니까 그다음부터 불투명해진단 말이야. 이 새끼가 남들 학교 다니는 걸 좀 부러워했어. 그러다가 현타 오면서 일 관두고 방구석에서 놀다가 뭐 술집 다니고 빠찡코 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야쿠자를 알게 돼가지고 야노 밑으로 들어간 경우죠. 그래서 나름 자기 라인 부하들도 만들고 했는데 그럼 뭐해. 다 감옥 갔고 인생 존망했잖아. 이 새끼도 아직 집행 안 돼가지고 다 도쿄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야쿠자들의 말년인 거죠. 아무리 뭐 그 당시에 잘 나가면 뭐해. 법은 점점 야쿠자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 번에 정리하려고 들면은 반발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제도를 자꾸 만들어. 그래서 사회를 진출할 애들에게 야쿠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은퇴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와 야쿠자에서. 근데 신입생이 안 들어와. 유지가 안 되겠지. 일본 사회는 그래서 지금 야쿠자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는 중이고 성공해 가고 있어요. 이제 야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 거라고. 근데도 아직도 나는 야쿠자가 되겠다. 그런 새끼 있으면은 넌 그냥 해. 그 지능이면은 야쿠자 하는 게 맞죠. 뭐 하다가 칼 맞아 뒤지든 빵에서 뒤지든 그거 하면 돼. 알바노냐? 지가 밑바닥 깔아준다는데 막을 사람이 있어요? 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뭐 조폭 스카우트 한다 막 이러는데 하지 말라 이거야. 점점 하기 힘든 세상이 오니까. 멍청한 새끼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